최대표의 정책자금연구소 최병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책자금 정부 예산이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책자금은 론, 대출이죠. 그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그 예산 비율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웃기죠? 총액은 늘었는데 정책자금 그 대출 쪽은 예산이 준 반면에 지원사업 쪽에 예산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 보시고 계신 사장님들이 봤을 때는 대출이 줄었으면은 내년도에 정책자금 받기 힘들겠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셔야 돼요. 지원금이 늘었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출기업인 분들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으니까 그 부분들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문서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회사 교육 자료예요. 회사 교육 자료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정부 바우처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정부 바우처는 이제 과거에 어떤 정부가 수행 기관을 직접 선정을 한 다음에 기업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수의계약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수요기업, 즉 중소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그게 바우처예요. 바우처를 지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식을 정부 바우처 제도라고 하게 됩니다. 개념은 이해하셨죠? 왜 도입을 했냐면 우선은 기업의 자율성 보장,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 왜냐하면 한 공급 기업이 한두 개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의 계약의 폐해라고 하죠. 그래서 공급 기관 간 경쟁을 좀 유도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개념, 그리고 행정 효율성 증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요즘에 우리 새롭게 대통령 업무를 보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행정 부처들 싹 다 불러다가 업무 보고 받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인 그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투명한 업무, 그리고 행정. 아무래도 좀 행정에서 좀 잔뼈가 굵으신 분이다 보니까 업무를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내년도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는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하게 대출로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보다는 기술력 강화, 그리고 어떤 수출 역량의 증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형태로 이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제조 소기업이라던가 AI 창업 초기 기업이 그 소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죠. 그걸 극복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굉장히 확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우처 제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선택권 자체도 기업이 이렇게 메뉴판에서 고르는 형태이고, 그리고 포인트죠. 바우처를 배정을 해가지고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바우처를 줘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관리도 플랫폼 자동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예산도 관리할 수가 있고요. 만족도 역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볼게요. 주요 지원 사업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도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수출 바우처, 제조 혁신 바우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패키지 3종 세트죠.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 관광 기업 혁신 바우처, 전통 지원 사업 바우처, 예술 분야 창업 도약, 스마트 서비스, 이 10개가 사실은 대표적인 10대 주요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수출 바우처하고 제조 혁신 바우처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예창패,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계속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출 바우처랑 제조 혁신 바우처에 내년에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요, 중소벤처기업부 속의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나 서비스들 패키지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내수기업, 초보기업,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금액마다 달라요. 내수기업은 전년도에 직수출 실적이 없는데 수출을 할 예정인 기업, 초보기업은 10만 불 미만, 유망기업은 10만 불에서 100만 불, 성장기업은 100만 불에서 500만 불, 강소기업은 500만 불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지원 한도나 정부 보조율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내수나 초보기업은 정부 보조가 70, 기업 자가 부담이 30, 그리고 최대 바우처 발급액이 3천만 원. 유망 성장 기업은 정부 보조가 50에서 60, 기업 분담률이 40에서 50%, 그리고 최대 바우처 발급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가 50, 기업 분담률이 50 반반이죠.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매년 공고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기도 하는데 1년에 최대 2번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총액은 한도 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 바우처 발급액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넘지 못합니다. 2번 다 받는다고. 이런 걸로 좀 막 사기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상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 가능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일단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쓸 수가 있어요.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 광고, 해외 규격 인증, 그리고 국제 운송, 전시회, 그리고 법무나 세무 관련된 부분. 왜냐면 해외에 현지 법인 설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검토나 특허 같은 것도 그렇고 비용도 솔찬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통상 이제 상반기는 12월, 1월 달 뜨니까 사실 이미 다 공고는 확인들 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계획서랑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평가는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하면 수출 역량이나 기술력 같은 거 검증을 하고요. 현장 평가는 일단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현장 평가 가는 경우도 술소리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하셔야 되시고요. 사업 수행은 이제 메뉴판 들어가셔가지고 수행 기간 선정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결보고서 제출하고 수행 기간에다 대금을 지급을 하시게 되는 게 이제 정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제조혁신 바우처인데요. 제조혁신 바우처는 이제 기술이나 경영 능력이 열악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일단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어야 돼요. 다른 업종 안 되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제조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가능하고 휴폐업이나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정부기원금은 90에서 50%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매출액은 3억 원 이하 보조율 90, 그리고 매출액이 3억 원 초과 10억 이하는 보조율 80, 자부담은 20이겠죠.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고 매출액 50억 이하인 기업들은 보조율 70, 자부담 30입니다. 매출액이 50억을 초과하고 120억 이하는 보조율 50, 자부담 5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개 지원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컨설팅, 마케팅 크게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세요. 컨설팅은 경영기술, 전략, 규제 대응, 스마트 공장, 품질 생산성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기술 지원은 시제품, 지식재산권, 제품 시험 인증, 기술 이전, 사기, 세부 내용은 이 내용들이 있어요. 마케팅은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시장 조사 기능들이 있네요. 패키지나 브랜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동영상 같은 거 제작할 때 쓰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예창패나 초창패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조혁신 바우처랑 수출 바우처가 왜 중요한지 좀 세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각각 좀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